제주도로 농촌 체험을 간다던 조양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오늘 완도에서 인양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조양의 아버지는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가상화폐 그리고 바다 밀물과 썰물의 시기를 미리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그리고 이상 징후가 있었던 학생에 대한 허술한 관리 등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내리는 중부 지방과 달리 전남 지역은 흐린 날씨만 이어지고 있어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도로 농촌 체험을 간다던 조양 일가족의 차량이 오늘 완도에서 인양됐는데 차량 안에서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승용차가 뒤집힌 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양의 가족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3구의 옷차림은 조양 가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들로 잠정 확인했지만 지문 등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한 신원 파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문은 잠겨 있었는데 차량 변속기는 주행이 아닌 주차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고장이나 사고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 우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양의 아버지가 바다 밀물과 썰물의 시기를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면제와 가상화폐도 찾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순 기자입니다. 실종됐던 조 씨 가족들이 완도군 명사심리해수욕장 주변 숙소를 나섰던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 무렵. 당일 완도 송곡항 바다의 만조 시각은 밤 10시 25분이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30여 분 뒤 조 씨 가족이 돌연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씨가 휴대전화로 물대표를 사전에 확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수면제, 가상화폐 루나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단어 검색 의뢰를 하면 가족 검색한 단어가 이렇게 도출이 된 모양이에요. 수면제하고 가상화폐. 경찰은 조 씨 가족의 실종 사건이 생활고가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광주시의 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여름 가게를 넘겼고 지인들은 조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PC방에 컴퓨터 가게에 되면서 비트코인을 하려고 했거든. 비트코인 사갖고 매장을 넘겼어. 수색에 집중했던 경찰이 수사로 풀어야 할 의문들은 많습니다. 아버지 조 씨의 아우디 차량이 짧게는 40여 분간 완도를 벗어나는 등 해남과 강진 방면을 향했다 돌아온 이유. 조양이 양팔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던 이유. 숙소를 나섰던 아버지 조 씨의 손에 들려 있었던 비닐봉지 속 내용물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는 경찰의 강제 수사가 최초 신고 접수 엿새가 지나서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실종 사건으로 접수가 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막 없어지고 범죄 의심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히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 경찰은 조 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살피는 한편 부검을 통해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조양의 미등교가 잦았지만 학교는 이상 징후를 놓쳤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대신 맡기는 체험학습 신청 승인 절차가 엉터리였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조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양의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체험학습의 목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애당초 단 한 줄만 쓰면 되는 형태입니다. 실제 조양 어머니는 제주 가족여행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학생의 체험학습은 크게 학교와 가정 등 보호주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교 밖 수업이지만 학교의 체험학습은 운영위 등의 복잡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반면 학부모 주도의 체험학습 승인은 형식적입니다. 체험학습 기간만 정하면 될 뿐 세부 일정은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떠났다 하면 학생 안전 상황 등은 학교 측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신고돼서 돼버리면 그 변동된 상황을 학교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앞서 지난해 3월 인천에서는 가정학습을 신청했던 초등학생이 가정폭력으로 숨진 뒤 인천교육청은 체험학습 기간 학부모와의 연락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체험학습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부산 등 5곳만 이행했습니다. 지도별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시도는 그렇게 좀 했고.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신청된 체험학습의 세부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기도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에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기국제선은 최대 5천만 원이던 손실 보상금을 1억 원으로, 국내선은 5천만 원으로 2배 늘렸고 부정기 노선에도 국제선은 편당 200만 원, 국내선은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은 다음 달부터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정기 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달랏 등 5개 부정기 노선이 운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남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여름철과 지난 겨울 전남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1,040개 팀, 연 인원 20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해남과 강진, 광양, 여수, 구례 순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정책통인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반도체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선 8개 광주 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전남 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법적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노동자는 38%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고 사용자는 68%가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는 85%, 사용자는 92%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내리는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지역은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연일 흐린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남 최대 규모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25% 수준에 그치는 등 가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전역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식수 등을 공급하는 순천 주암댐.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댐 주변 사면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습니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예년의 64% 수준.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25% 수준으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진 용수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 수원 연계 등 본격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은 가뭄 간신 단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줄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강우가 내리는 것들은 전량 저류를 해서 댐 운영을 할 예정이고. 첫 장맛비가 내린 지 오늘로 7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80mm까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 강우량은 평균 45m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어제까지 광양 59.7mm, 순천 47.5mm, 여수 42.4mm, 고흥 33.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의 경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원인은 차가워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는 부분이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했던 물 부족 사태에 이어 마른 장마까지 찾아오면서 역대급 가뭄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남 진도축협이 해남 우술체육관에서 조합원 한마음 전이용 대회를 열고 축산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남 진도 축협 조합원과 지역기관 사회단체 회원 등 1,500명이 참가해 우수 농가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경품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해남 진도 축협은 총 자산 2,181억 원과 당기 순이익 3년 연속 12억 원이 넘는 등 경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의원 당선인들의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의원 당선인 17명은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합의 추대 방식과 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목포시 의회 12대 전반기 의장 후보자 등록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조성호, 문차복, 김귀선, 김관호, 박용식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여수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 의원 재선에 성공한 고모 의원은 지난 27일 밤 11시 10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상태로 운전을 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목포시 연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차량 내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광주지검 신임 지청장들을 발령했습니다. 광주지검 신임 목포지청장에는 권기대 전주지검 인권보호관, 신임 장흥지청장에는 장인호 대전지검 부부장, 신임 해남지청장에는 김승걸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이 임명됐습니다.